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이번 시간에는 부실대학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평광사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에 수확량은 줄었지만 맛은 더 좋아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나눔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4일 경주에 있는 한수원 본사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한수원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천군이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5일 오전 11시 최종 선정 심의위를 열어 육상훈련의 지리적 접근성과 지원 의사 등을 고려해 예천군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10월 대구시와 함께 1차 후보지에 올랐고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이같이 선정됐습니다. 예천군은 육산센터 유치로 해마다 16만여 명이 예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고 3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군위군과 의성군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현장 소통 상담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현장 소통 상담실은 군위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의성 봉양면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안에 들어서며 군위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의성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문을 엽니다. 현장 소통 상담실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절차와 소음 피해 사항, 토지 보상 절차와 범위, 감정 평가 방법 등 공항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상담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2022년에는 종합상담실로 시설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도시주택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민원 통합 시스템 두드리소에 접수된 주택 분야 민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2,000건씩 증가해 지난해 약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배지숙 대구시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건축주택 민원의 증가는 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아파트 건설 공사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사 대부분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 정체 등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100년 넘게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해온 평광 사과마을.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 등 악조건을 이겨내고 결실을 보았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올해 첫 수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한 사과 농장입니다. 멀리서 보면 초록빛깔 반, 빨강빛깔 반, 사과가 붉고 탐스럽게 연그렇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사과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입니다. 사과 꼭지까지 똑 따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올해 첫 수확입니다. 원래는 아까 말했지 100% 10개 딴 것도만 3개는 더 줄었다 하는 결과예요. 설이 냉해 입어가지고 꽃이 필 때 결실이 안 되는 기라 사과가 어렵어가지고 참 꽃이 어렵어가지고. 이곳 평광동에선 100년 전부터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 계곡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과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그리고 사과 재배에 알맞은 일교차가 큰 기후, 삼박자가 잘 맞아 사과 재배지도가 달라진 요즘에도 대구 유일한 사과 재배지로 남았습니다. 서울 기온하고 여기 기온하고 맞으면 돼요. 맞추면 서울에 한 영하 1도 같으면 여기다 영하 1도 내려가고 봄에도
기온이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겨울에는 내려갈 때 내려가 보고 여름 더울 때 덥고 이러니까 사과가 되는 거지. 식감은 아삭하고 단맛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사과는 저온창고에서 보관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정을 나누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산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나눔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내놓기가 무섭게 품절된 조림 간장. 단팥빵과 어묵, 돈가스도 모두 동이 났습니다. 재능 기부로 정성을 들여 만든 만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기서 만든 맛간장이랑 여기 만든 목도리, 수세미,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거를 샀어요. 품질 너무 좋고요. 핸드메이드라서 너무 예쁘고 가격도 너무 저렴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다 보니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뿌듯합니다. 물건도 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손뜨개 체험을 해가지고 목도리를 떠가지고 또 여기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도 하고 그랬어요. 경산시 여성회관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베풀이 나눔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여성회관 평생교육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 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물건이 한 시간 만에 동이 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든 행사를 못했으니까 오늘 판매를 가지고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이제 불이웃 돕기 저희들이 성금으로 기타를 해야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장터 운영 수익금을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방대 위기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변화인데요. 하지만 이 위기의 원인이 꼭 외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실대학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먼저 박은경 기자입니다. 방학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대학 캠퍼스.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강의실은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한창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매점과 카페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감소된 신입생 때문에 그 수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올해 초에 문을 나가신다고 학교 측에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맞이했을 때가 문을 닫은 상태로 저희가 이제 첫 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주대학교는 1988년 문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재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질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모두 옛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은 연평균 200여 명, 모집 정원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중도 탈락 학생은 지난 2018년에만 70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재발로 학교를 떠난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등록금 수입은 4분의 1로 주저앉았고 교직원 임금은 1년째 밀려 있습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될 만큼 경쟁력 있던 경주대는 2016년 사학비리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겹친 사학비리는 곧 폐교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016년부터 5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도 막혔습니다. 이는 다시 학생 수 감소를 부추겨 더한 부실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2019년 2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서 학교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단의 전문대와 통폐합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학교 구성원들이 동반 부실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관련 어떤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안을 가지고 같은 재단인 경주대학교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은 사학 비리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가 과연 학령 인구 감소 같은 외부 환경 탓인지 냉정하게 다시 따져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이런 부실 대학의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또 교직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10%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학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서경 기자입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두 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다채로운 할인 행사가 열립니다.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신매시장과 동구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19곳이 참여해 방문 고객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과 마스크, 시장 상품 교환권 등을 지급합니다. 한편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진행됩니다.